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한 놈도 있고 상승한 놈도 있고 상승률도 얼마 안 되고 하락률도 얼마 안 되니까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도상에도 그런 모습이 잘 보입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 와중에 좀 눈에 띄는 특징은 이 IT 빅테크가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겠죠. 이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거를 이제 하락 마감했다, 이거를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전히 시장이 강하구나,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상승 마감하기까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했고, 빠지고 싶은 생각이 일단 별로 없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마감을 한 것의 이유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였겠죠, 그죠? 고용지표의 내용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good is bad의 관점일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good is good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좋은 고용지표,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 good is good의 관점으로 이렇게 bad is bad, good is good의 관점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점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무튼 시장은 올랐고 일단은 저거를 좋게 봤다라는 거. 어제 good is good의 관점으로 보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용지표가 좋네. 생각보다 미국 경제 튼튼하네. 은행 위기가 살짝 좀 잊혀지겠는데 뭐 요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오고 비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오고 뭐 안 좋게 나오고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다 더해서 은행 위기까지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해가지고 야, 큰일 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고용지표 요거 중요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살짝 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뭐 그랬다라는 거죠. 은행 위기가 뭐 조금 좀 안정을 되찾는 듯한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 이런 모습들이고요. 이 긴축에 관련된 그러니까 금리 인상 확률은 더 올라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 25bp 인상한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70%에 육박을 하게 되었죠. 69.9인데 70이라 봐도 되겠죠. 한 70% 정도 인상한다라는 가능성이 나왔고 은행 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동결한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확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한 번 더 사실상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빠졌던 거겠죠, 그죠? 장 초반에 긴축한다, 긴축 무섭다 이러면서 나스닥에 강하게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출발했으나 근데 어쨌든 뭐 지표가 좋다. 그러면은 은행 위기도 잠깐 잊자. 뭐 요런 식으로 시장이 생각을 했는지 이 장 초반의 개파락을 오히려 상승의 기회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긴축 후반전이란 말입니다. 어,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던 작년의 상황과는 좀 확실히 다르긴 다른 거죠. 그죠? 올해는 이제 어떤 금리 인상의 목표가 좀 끝이 좀 보이다 보니까 긴축 우려가 좀 잘 먹히지 않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뭐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S&P인데요. S&P인데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구간, 특별히 할 말 없는 그냥 이렇게 좁은 박스권, 이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위쪽으로 베팅도 할 수 있는데 저항이니까 지금 위쪽으로 베팅할 때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어가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아래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아래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항이 누적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못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한 거를 포기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신호는 일단 잘 안 보이죠. 계속해서 긴 아래꼬리가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 여기 어딘가의 지지력을 자꾸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요날 그 4월 6일 날 저점보다 어제 저점이 조금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 강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딘가를 잘 넘어가고 계속해서 랠리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근거는 있긴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력하게 아래쪽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강하고,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인정이 돼 갖고 더 급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계속해서 애매한 타이밍, 뭐 이런 애매한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국제유가에 관해서 좀 할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음봉 얻어맞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S&P하고 나스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얘네는 일단 빨리빨리 이제 가야 돼요. 이렇게 강한 모습 보였으면은 빨리빨리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제 가야 될 때 못 가면 이제 국제유가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제유가는 지난번 급등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뭔가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빨리 위쪽으로 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어젯밤에 물론 아직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막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살짝 좀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여기서 이제 음봉의 하락을 보이면서 이런 거는 조금 좀 이제 그죠, 아래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또 그런 우려가 또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위쪽으로 어젯밤 이런 데 갔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갔었어야 될 날 못 갔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지력 테스트에서 B끝 잘못하면 다시 이제 다시 갭상승했던 것 전부 되돌리면서 와장창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방향성이 뭐 명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어젯밤의 하락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일단 좀 낮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변동성들은 일단은 뭐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변동성들은요.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 개파락이 좀 컸었는지 변동성 지수들이 좀 튀어오르면서 그 빅스 보시다시피 잘 버티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 V코스피 변동성 지수,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도 잘 버티고 있고, 변동성 지수 그 빅스도 잘 버티고 있고, VXN 나스닥 변동성도 잘 버티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래저래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봐도 아직 아래쪽으로 포기하기는 조금 좀 뭐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째 잘 버티고 있으니까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전환은 아니고, 아무튼 불안하지만 죽진 않고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변동성도 뭐 한 번쯤 모양을 체크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거래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죠. 조금씩 일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죠,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우리가 좀 결론을 내긴 좀 뭐하고, 일단 시간 잘 보내면서 버텨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제 긴축 우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금리들은 올랐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금요일날 급등했던 거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금리가 앞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기준금리는 한 번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금리들이 올라왔죠. 뭐 그래서 뭐 일단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저항 부근에 다시 한번 올라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러니까 채권은 지금 어젯밤에 그럼 하락했겠죠. 그럼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눌림시 매수도 조금 좀 간 봐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전략은 그렇습니다. 금리는 아래쪽으로 일단 하락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겠고요. 뭐 2년물 금리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올라왔겠죠.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고, 이제 은행 위기가 좀 약간 좀 잊혀지고 이러는 게, 그 3개월물 금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동결 이런 것보다도 어제 보시면 다시 5%대까지 올라왔거든요. 3개월물 금리가. 이건 거의 연준의 기준금리와 동행하는 건데,
이 친구가 5%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은행 위기 이런 게 좀 잠잠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5.1 이러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 위기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하나보다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일단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은행 위기를 이제 그 은행 위기가 이제 거의 이제 시장에서 뭐 끝났다라고 보는구나.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 위기가 그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 신뢰의 문제라고요. 신뢰가 한번 붕괴되면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위기는 일단 계속 가긴 갈 건데 일단은 은행 위기가 좀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진정이 되긴 됐어요. 여전히 예금 인출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볍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사실상 3개월 물금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초단기 금리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그런 위기에 대한 가격을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여전히 긴축은 부담이긴 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나스닥 이런 친구들이 IT 빅테크 이런 친구들이 좀 약했던 걸 보면요. 뭐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이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어젯밤에 뭐 긴축 우려를 그러니까 일단 긴축이 더 진행될 것이다. 25bp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라는 거를 반영하긴 했는데 주식시장은 이거를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본 것 같다라는 거. 긴축을 반영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상승을 했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달러도 더 오르겠죠?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는 아직은 이 어떤 중요한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뭐 5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여기 어딘가에서 버텼었는데 이 자리가 그만큼 무거운 저항이란 이야기겠죠. 아직 이 자리를 넘어서진 않았으니까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하나 일단 근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쌍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야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 뭐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뭐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를 돌파한 척하진 않았으니까 뭐 여전히 이 자리를 놓고 그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이 자리를 놓고 이렇게 싸우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는 그래서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날 밤이 중요하다. 수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밤에 뭐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특별히 그렇게 할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로 이제 넘어오면 되는데요. 오늘 한국 증시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삼형제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는 거와 그리고 한국은행의 저 금통위가 오늘 열린다는 거가 좀 재미있는 이슈이긴 한데요. 마침 이제 한국 증시가 어제부터 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한다면 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이 어떤 매매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지금 이 약간 슈팅이 아니죠. 그냥 대놓고 슈팅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시다가는 이게 진짜 탈탈 털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고위험한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투자자라면 고점을 잡아보고 싶긴 하나 그거는 안 된다. 예. 고점 저점을 맞추고 싶은 게 우리의 그 어떤 투기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어떤 투자자의 그 본성이죠. 그렇지만 그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일단은 살아남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다. 일단 생존입니다. 그죠? 위험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좀 하여튼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고 지금 이제 기존의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현금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기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군가한테는 위기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기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포지션이나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건데 분명히 이제 지금 기회로 해석도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위험이 조금 더 우선되는 자리고, 기회는 아직까지는 그 심증일 뿐이지 그 물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단 미국 증시는 사실상 뭐 혼조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한국 증시에 뭐 특별히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하락하거나 그랬으면은 몰라도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특별한 일 없이 마감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오늘 제 갈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갈 길이라면 당연히 위로 더 오르는 거겠고요.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괜히 오늘 같은 날, 괜히 어젯밤에 급락하잖아요. 그럼 한국 증시 개파락 출발해갖고 더욱더 큰 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긴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렇게 미국 증시가 저렇게 됐다고 갭상승하는 거는 차라리 상방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일단 어디까지나 이런 이야기는 뭐 저의 일단 짐작인 것일 뿐인 거고,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음봉 조그만하게 나오고 있다, 뭐 에코프로가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저런 게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오늘은 제 생각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이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쯤에 와서 확인하시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옛날에 공격적인 저였다면은 에코프로가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한 번 더 오늘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폭등을 한 번 더 슈팅을 위쪽으로 주면은 그런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그죠, 뭐 그런 거 이제 그 옛날에 위험 감수를 많이 하던 저였다면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검증된 게 아니고 아직 지금 아침 9시 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9시 반도 안 됐다라는 거죠. 이게 마감을 어찌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게 긴 아래 꼬리가도 달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서 뭐 특별히 더는 뭐 특별히 더는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오늘 뭐 아래쪽으로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큰 고위험 감수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아니다, 난 그냥 그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아래쪽으로 그러신 분들은 아무튼 오늘도 제 생각엔 뭐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뭔가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장 막판쯤에 보시고 나서 종가쯤 보시고 그때쯤 뭐 움직이시든가요. 아니면 오늘 결과를 보고 내일 움직이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한다 쳐도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게 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그 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런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좀 위험 관리를 할 때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 심증은 이렇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확인되지 않은 심증인 거고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뭐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이 동결할 거라고 하는데, 뭐 동결에 대한 기대감 뭐 선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일단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올리더라도 이번 한 번 올리고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더 이상 이제 금리는 안 올릴 것 같고, 한국은행은 이제 사실상 이제 금리 동결로 쭉 이어 나갈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이미 뭐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고, 환율은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봐도 여기죠. 예. 여기 어딘가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매물 소화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달러 들고 가시는 때인 거고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 달러를 들고 가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달러를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가 이제 저항이니까 한 번쯤 뭐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죠, 달러 같은 건 사실 뭐 단타로 해서 그죠, 뭐 매력적인 수익 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는 계속 들고 가는 게 제 맛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하여튼 조금 좀 길게 보시고 이런 자리 넘어갈 거라고, 뭐 일단은 그죠, 일단 여기
중요한 저항인데 의미 있는 매도세가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달러는 뭐 들고 가 보자. 뭐 그건 뭐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투자 스타일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단지 중요한 건 저항 부근에 오긴 왔다라는 거. 이 부근에서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 봐야 되는 거고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